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개념 정리. 이번 시간에는 기하강학에서 출제되는 조리개에 관한 문제를 한번 이제 개념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조리개라는 것은 무엇을 조리하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경조리개와 시야조리개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고, 구경조리개라는 말은 빛의 양을 조절해서 상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면 초점 심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까지 동반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검은색과 붉은색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런 조리개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검은색 빛은 차단돼서 못 들어오죠. 근데 대신 중앙의 붉은색 빛은 그대로 통과된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주변부에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면 조리개를 줄여가지고 빛에 들어오는 양을 줄이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어두워지면 조리개를 늘려가지고 빛을 많이 받게 하죠. 그래서 우리 눈의 홍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눈의 구조상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하강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야조리개라는 것은 우리가 시야라고 하면 볼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래서 시야의 범위, 상이 결상되는 범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게 시야조리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의 양을 줄여주는 효과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망막에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는 필름이 여기 해당되고요. 필름이 여기 해당되고 우리 눈에서는 망막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상 범위가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꺼풀의 사이즈도 있죠. 우리가 눈꺼풀이 좀 처져 있거나 눈꺼풀 태의 사이즈가 작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야가 좁을 거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눈두덩이가 부어 있거나 처져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이런 것들이 다 시야조리개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안경을 쓴다고 했을 때는 안경테의 림 사이즈, 렌즈 삽입부의 사이즈가 시야조리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나무라는 물체를 볼 때 시야조리개죠. 시야조리개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는 요만큼만 볼 수 있는 거죠. 전체를 다 보는 것보다는 딱 그렇게 보이는 만큼만 우리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경조리개와 시야조리개로 구별한다. 우리 눈을 공부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눈의 홍채, 망막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시야조리개는 여기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입사창, 출사창 이런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20년도에 2020 33회 국시에 나온 적이 있죠. 입사창과 출사창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입사동과 출사동의 개념을 알면 거기다가 시야조리개라고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동을 창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크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암기형으로 공부해도 되는 거라 우선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구경조리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조리개는 우리 눈에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렌즈에 의해서 구경조리개가 이제 허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사동과 출사동으로 우리가 변환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조리개가 입사동의 역할을 하는지 출사동의 역할을 하는지를 따라서 빛의 양이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 건지 나가는 빛이 줄어들 건지 요거를 정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입사광선 속에 크기를 제한하는 역할, 횡단면의 크기니까 위에서 이렇게 되는 횡의 역할을
조절한다. 즉 입사광선 속의 크기를 제한하면 양을 제한하면 우리가 입사동이라고 할 거고 출사동은 출사광선 속의 크기를 제한하면 출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이렇게 박스 얘가 그냥 조리개라고 할게요. 이 박스를 조리개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빛이 입사하는 광선이죠. 이쪽이 입사 광선인데 여기에다가 구멍을 요만큼만 뚫어 놓으면 이 빛이 막 주변으로 들어간 건 다 못 들어가고 여기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니까 입사되는 빛의 양을 제한하니까 입사동이라고 하고 나가는 빛을 제한하면 요 사이즈를 출사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하실 때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제한하면 입사동, 렌즈에서 나가는 빛을 제한하면 출사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우리 눈에 적용할 때는 전체 눈을 하나의 광학계라고 볼 때 전체 경로에서 들어가는 빛을 제한하게 되면 입사동이고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제한하게 되면 그때는 출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요거 입사광선 속을 제한하느냐 출사광선 속을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다. 자 그러면 이 구경조리개의 위치에 따라서 입사동과 출사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렌즈 전방에 조리개가 있다. 자 지금 얘가 렌즈고요. 얘가 이제 조리개죠. 렌즈 전방에 조리개가 있잖아요. 있으면 입사동은 이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얘가 제한하죠. 그러니까 구경조리개가 입사동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설치된 조리개가 그대로 입사동의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거고요. 자, 출사동은 이 빛에 의한 상이 되는 거죠. 이 빛에 의한 상이 연장선으로 그리는 허상이 되는 거라서 구경조리개 입사동에 대한 상, 정확하게는 허상이 되는 거죠. 허상을 우리가 출사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는 이제 조리개가 뭐를 하는지 입사동이 될 건지 입사동의 역할을 할지 출사동의 역할을 할지만 빨리 정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그거의 상의 역할을 담당한다. 상이 그거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만 기준 잡으면 되는 거라서 자 전방조리개는 렌즈 앞에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리개는 입사동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요거만 잘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렌즈 후방에 조리개를 두면 렌즈고요. 조리개를 후방에 두게 되면 렌즈를 통과한 빛, 렌즈에서 나가는 빛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출사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설치한 조리개가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구경조리개가 결국 출사동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설치한 조리개가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세팅한 구경조리개가 결국 렌즈에서 나오는 빛, 출사되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라고 해서 출사동이 되고 그러면 입사동은 이 출사동에 의한 상이죠. 출사동의 상, 렌즈를 통해서 보는 요 조리개의 허상이죠. 허상. 이 렌즈에서 보이는 이 조리개의 허상을 우리가 그거라고 합니다. 입사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사출동의 역할을 하면 출사동의 역할을 하면 입사동은 상이고 입사동의 역할을 하면 출사동은 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 자, 다음 두매 렌즈 사이에 조리개가 있는 경우. 자, 렌즈 이렇게 있고 렌즈 이렇게 있는데 렌즈 1번과 렌즈 2번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리개를 둔 경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입사동은 전방 렌즈에 의한 구경조리개의 상이죠.
이 렌즈를 통해서 본 요거의 상을 우리가 입사동이라고 하고요. 빛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는 들어가는 빛 입사, 들어갔다가 나오는 빛 출사죠. 그래서 출사동은 후방 렌즈에 의해서 보이는 구경조리개의 상을 우리가 출사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를 이제 끊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빛, 여기로 들어가는 빛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전체 경로에서 전체로 들어갔다가 전체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때 들어가는 경로에서 렌즈를 먼저 통과하니까 여기에 조리개가 있으니까 이 렌즈를 통해서 본 조리개의 상을 입사동이라고 하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렌즈를 통해서 본 조리개의 상이죠. 상을 출사동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생각하시면 자, 우린 왜 얘가 중요하냐면 앞에 거보다 이 얘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 눈은 각막과 수정체라는 두매 렌즈 사이에 홍채라는 조리개를 즉 구경조리개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요 구조가 우리 눈의 구조와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사동은 각막에 의한 홍채 가장자리의 상이고요. 홍채 가장자리의 상 아까랑 마찬가지고 출사동은 망막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보는 거니까 수정체에 의한 홍채 가장자리 상입니다. 둘 다 홍채의 가장자리란 말은 그냥 조리개의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얘들은 둘 다 각막도 플러스 디옵터고 얘도 플러스 디옵터다 보니까 둘 다 확대할 거고요. 홍채보다 각막 쪽, 홍채보다 각막 쪽으로 가서 생기고 얘는 홍채보다 수정체 쪽으로 가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조리개가 그냥 일반 렌즈 허상에 떠 있는 렌즈일 때는 여기 있으면 뭐 상이 여기 이렇게 생긴다고 그리는데 얘보다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걸로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 눈에서는 눈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눈 안에서 그대로 확대된 기준만 잡아서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면 자, 얘가 각막이고요. 자, 얘가 수정체죠.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 동공 이제 이게 홍채죠. 홍채라는 구경조리개가 여기 있습니다. 조리개가 있고 렌즈 1번, 렌즈 2번이 되죠. 그러면 들어가는 빛 때문에 각막에 의해서 요거의 가장자리 허상을 보는 얘가 입사동이 되고요. 자, 빛이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져 나오면서 이 수정체라는 녀석 때문에 보이는 이 진한선 홍채의 허상 이 녀석이 출사동이 되죠. 출사동의 위치가 됩니다. 입사동과 출사동의 위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와 크기를 우리가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치는 각막, 입사동, 동공, 홍채, 출사동, 수정체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다음에 크기는 입사동도 동공보다 확대고 입사동도 확대고요. 출사동도 확대입니다. 둘 다 확대되는 거 맞죠? 왜? 각막은 플러스 43디옵터고 수정체는 플러스 19디옵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확대시키는 게 더 크죠. 그래서 입사동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출사동이 크고 기존에 있는 홍채는 그대로 사이즈니까 입사동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출사동 그 다음에 홍채가 크게 되어 있다. 그래서 크기와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크기를 물어보는 건지 위치를 물어보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거는 안경과학에서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받으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텔리센트릭 광학계라는 건데 이 텔리라는 게 무한히 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둔다, 중심을 멀리 둔다라는 둘 수 있는 광학계라는 건데 물측이 텔리센트릭이란 말은 물측을 무한으로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얘가 무한이니까 물측을 무한으로 두려면 입사동이 무한원에 놓여야겠죠. 물측에 해당하는 거니까 물측은 빛이 들어오는 쪽이니까 입사동을 무한에 두려면 구경조리개 겸 출사동이 상측 초점에 놓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상측이 텔리센트릭 무한이 되려면 출사동이 무한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구경조리개 겸 입사동이 물측 초점에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얘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렌즈에서 평행 광선이 입사하면 어디로 가죠? 상측 초점으로 가요. 초점으로 가고 반대로 물측 초점에서 나온 빛은 초점에서 입사하는 빛은 평행광선이 되죠. 이거는 우리가 상작도할 때 이 방법을 알잖아.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자, 평행광선이라고 하면 물체가 무한이죠. 물체가 무한에서 입사하면 상측 초점으로 간다. 입사동이 물체가 무한이면 얘들은 상측 초점에 있어야 된다. 물체가 물측 초점에 있으면 상은 무한이 된다. 이거랑 같은 이제 비슷한 계열이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적용시킨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적용시키되 단어만 조금씩 바꾸시면 돼요. 이때는 물체가 있기 때문에 구경조리개는 출사동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나가는 빛을 제한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물체를 무한원에 두게 되면 나가는 빛도 무한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나가는 빛을 제한해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입사동이 이렇게 된다. 나가는 빛이 평행 가려면 여기 들어오는 빛은 물측 초점에서부터 모여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서 입사동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요 두 개 개념만 여러분들 안 헷갈리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이거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양측 물측과 상측 모두가 텔리센트릭 광학계는 모두가 무한원에 있는다는 건데 이거는 만원경식 경학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요. 밑에 구조는 요거는 만원경식 렌즈미터의 구조죠. 미터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대물 렌즈부터 여기 접안 렌즈 여기가 양측이 이 텔리센트릭이 되죠. 센트릭 구조입니다. 자, 대물 렌즈로 들어오는 빛도 무한해서 들어오고요. 접안 렌즈를 통해서 나가는 빛도 무한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렌즈는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 모두 그러니까 양 렌즈에서 들어오는 빛, 나가는 빛 모두가 다 무한대 평행광선이 되죠. 이거는 양쪽 모두가 텔리센트릭 광학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렌즈미터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얇은 렌즈의 합성 값으로 구할 수도 있죠. 이거 줌 렌즈로 여기 핀트 글라스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하학에서 배우는 개념을 엔진미터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리개, 그 중에서도 시야조리개는 간단한 개념만 봤고요. 크게는 구경조리개에 대한 내용들만 좀 정리했었는데, 입사동, 출사동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리만 하면 말이 어렵게 나온다고 좀 꼬여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뭐 사이즈로 구하라 이런 문제 생각보다 거의 잘 언급이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혹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촬영해서 올리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책도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보고 질문은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복쌤TV 그리고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카카오톡 오픈톡방 다 운영 중이니까 언제든지 잘 활용하셔가지고 공부 안경사 국가고시 합격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리개에 관한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